요즘에 주변에서 혹시 종신보험 이야기 좀 들으십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보험인데 예전보다 인기가 조금 식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종신보험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종신보험 지난번에 네. 이영주 대표님이 이게 죽을 때까지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네. 죽어야 나오는 보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깜짝 놀랐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뭐 종신이라고 하니까 평생 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 사망보험인데 사망 시에 받는 보험인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좀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 네. 표현 자체를 사망보험으로 하지 않고 종신보험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고요. 일단 사망했을 때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이고요. 네. 기간하고 사유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망하게 되면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심지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하거든요. 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젊을 때만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가장이 사망하니까 그 사망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많이들 가입하셨었죠. 그렇죠. 오래 살수록 좋은 거긴 한데 당연히. 네.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100세 맞아요. 시대가 되는 네네. 거고. 그러면 예전보다 이른바 사망보험이라고 하는 종신보험 좀 네. 필요성이 좀 낮아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면 사망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겠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조기에 사망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혼인율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고 아하. 특히 자녀들 출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사망했을 때 누군가에게 뭘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신보험의 그 가입 규모가 3년 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소했고요. 오히려 종신보험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의 필요성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더 정상적이죠. 혹시 그 종신보험을 네.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노후 연금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완전 네. 틀린 거네요. 그러면. 간혹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야. 네. 특히 이제 종신보험이 사망보장인데 사망보장으로 내가 필요 없는데 예. 판매하는 입장에서 또 그걸 판매해야 되다 보니까 연금 전환이라는 특약을 좀 부과해가지고 설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연금을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해지해서 예.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정반대를 한 군데 모았다는 것은 결국 서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창을 방패로 쓴다든가 방패를 창으로 쓴다든가 겨울옷을 여름에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나 노후 대비 연금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건 네. 창을 방패로 쓰는 거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주변에서 보면 이제 종신보험 권하는 설계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종신보험이 이제 사업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 이익이 입장 또 되니까. 판매하는 설계사 입장에서 수익성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이 사망 보험금이 높은 종신보험들은 큰 막 사람들이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판매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종신보험 상품이 약간 좀 이질적으로 변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축성을 강화해가지고 이 상품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많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사망보험인데 저축성도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일단 사망 위험을 설득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망 보험금 자체를 낮춥니다. 네.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이는 대신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 내지 원금 조금 이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약간 기형적인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막 변형을 하는 거네요. 네. 종신보험에 더 들게끔 하려고. 네. 근데 사망보험인데 사망보험금을 낮춘다. 네.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두 과자에 호두 없는 거죠. 네. 이게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보고 있으면 약간 기형적인 상품으로 변이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는 사실 사망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연금보험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연금 상품의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런 종신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저축 효과를 본다는 것은 해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내가 계속 사망보험을 유지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타는 거지만 네네. 저축 효과를 보려면 해지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게 사망보험이니까 잘 유지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네네. 가입했다 5년 7년 만에 해지하세요.
라고 상품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 아예 가입을 시킬 때부터 몇 년 그렇죠. 뒤에 해지하세요라고 하면서 가입을 네네.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해이에 그치, 빠져 있는 말이 안 상황이죠.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9169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네. 앞으로 4개월만 더 납입하면 네. 종신보험 20년 납입 끝나는데 네. 해지 환급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놔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20년 길게 납입하신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판매되었던 보험금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네네네. 해지원금이 떨어집니다. 원금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이걸 해지하기를 보험사는 바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셔서 사망 시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죠. 거의 다 납부를 했다면 그럼요. 10몇 년, 20년 가까이 붓고 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해지 환급금으로 받는 건 좀 아깝다. 그럼요. 아쉬울 수 네. 있다. 야, 종신보험 상품 보면요. 뭐 병에 걸려도 보험금 나오는 경우 있고 네. 중도에 인출도 가능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렇게 형태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 기능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포장을 다르게 해놓은 것일 뿐이지. 포장. 예, 기본적으로 본질은 사망보장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종신보험,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 살아서 병에 걸렸을 때 준다. 이런 상품들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줘야 되고 병에 걸려도 줘야 되니까 보험료가 훨씬 비싸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인출하다 뭐 생활비로 쓴다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은 사망보험금을 감액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분 해지하는 거거든요. 연금으로 전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보험금을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사망보장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의미들이죠. 아랫돌 빼서 윗돌로 이렇게 그렇죠. 올려주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중간에 느낌인데. 빼기 때문에 더 큰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 그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말씀 들으면 네. 이거 뭐 종신보험 들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일단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알 수 없는 사망의 위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사실 필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금리가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해선 그렇죠. 옛날에 비해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비싸졌어요. 40세 남자가 1억짜리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달에 30만 원씩 20년간 총 7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오. 7천만 원 내고 내가 1억 받는다? 사실 은행 이자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20년을 내야 된다. 그럼요. 사실 상품성이 좀 낮죠.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걱정이시다. 그런 예. 분들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도 사망보험인데 예. 이런 보험들이 훨씬 더 한 10분의 1의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상속 목적이나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목적이라면 저축이나 투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뭐 5년, 7년 만에 원금 받는 이런 종신보험이라면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소비자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상품이 본질대로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망보험 가입하면서 자꾸 나중에 원금 탈 생각하고 있으면 상품 자체가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이 공식은 외워두고 있어야겠네요. 네. 김진섭님도 종신보험 들었는데 납입금을 다 내면 원금이 없다고 해서 10년 납입하고 중간에 해지했는데 많이 손해봤습니다. 이런 네. 글 올려주셨고 네. 금감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이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감원에서 지금 약간 상품에 제동을 좀 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보험사들도 마찬가지고 판매자들도 마찬가지고 상품의 본질에 충실한 상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품의 본질.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